안녕하세요. 책 읽고 독서노트 쓰는 웬디입니다. 오늘은 3월 독서 결산하는 날인데요. 제가 3월 달에는 총 1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독서노트를 쓴 책도 있고 안 쓴 책도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늘 독서노트를 쓰긴 하지만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안에 남아있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이번 달 독서노트를 쓰지 않은 책 7권입니다. 첫 번째로 데일 카네기의 영어로 된 필사책인데요. 제목은 데일 카네기 필사입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 필사도 할 수 있고 또 한글 번역본으로 필사도 하고 영문의 핵심 문장 그런 걸 공부할 수도 있는 영어를 공부하기도 좋고 필사도 하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읽기, 쓰기, 암기 또 소리내어 읽어보고 문장 공부하고 하는 등 영어 공부와 필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사조의 책이 되겠어요. 데일 카네기의 문장으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독서노트를 쓰지 않은 책은 푸른 늑대의 파수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우리 아이 잠자리 독서로 읽어준 책인데요. 일제시대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서노트를 굳이 쓰지 않아도 사실 기억에 남긴 합니다. 독서노트를 쓰지 않았는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청소년 필독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니 아이와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기면의 주인이라는 로맨스 판타지 소설인데요. 오페라의 유령을 모티브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킬링타임 소설 이렇게 쑥쑥 잘 읽히고 재미도 있고 굳이 독서노트까지 쓸 정도의 책은 아니었던 걸로 가끔 너무 어려운 책들 많이 읽어서 머리 복잡할 때 조금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이런 판타지 소설 저는 가끔씩 읽는데요. 로맨스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 책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김종원 작가님의 어른의 감정을 돌보는 100일 필사노트,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른의 100일 필사노트 시리즈가 있죠. 그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매일 한 페이지씩 필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필사책이거든요. 내 감정을 돌보는데 매일 한 페이지씩 좋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독서노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책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김진명 작가님 오랜만에 신간 내셨죠? 세종의 나라,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곧 돌아오는 한글날 이번이 100번째라고 하네요. 독후 감상문 대회도 오픈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제목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작가님의 상상과 또 역사 속 진실을 포함해서 잘 쓴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세종대왕이 단순히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서노트를 쓰지 않은 책, 김진양 작가님이 쓰신 그림책을 읽고 성장한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예요. 단순하게 그림책을 소개하는 서평집이 아니라 그림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소개되는 그림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작가님의 성장 이야기 같이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셔도 좋을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독서노트를 쓰지 않은 책, 이도우 작가님의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소설책이죠.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러브스토리인데요. 그래서 독서노트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읽히는 게 왜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은 독서노트를 쓰지 않고 북 에세이를 썼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책을 다 독서노트에 옮기진 않아요. 책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책은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심오하게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책은 가볍게 나의 생각, 단상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 걸 구분해내는 것도 어쩌면 독서 내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독서노트를 안 쓰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서평을 쓰거나 할 때 많이 헤매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독서노트를 쓰지 않은 책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줄거리만 잠깐 남아있을 뿐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게 독서 노트를 쓰지 않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독서 노트를 쓴 책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독서 노트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철학의 쓸모, 철학의 쓸모라는 로랑스 드빌레르 책인데요. 사실 제목만 보면 철학을 실용적으로 풀어준 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기대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목차 독서 노트법으로 썼는데, 그건 뭐냐면 책에 있는 목차를 먼저 그대로 쭉 다 적은 다음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요약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이 목차 독서 노트는 책의 목차를 기반으로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잖아요. 깊이가 아쉬운 책일수록 오히려 이 방법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짧은 목차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차별로 바로바로 요약을 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에 책 전체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저는 쓰는데요. 이 철학의 쓸모가 두 가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발제문은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 자체가 읽는 내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두면 추후에 또 한 번씩 들춰볼 때 이 부분만 봐도 좋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인사이트나 또 내가 취해야 하는 액션, 이렇게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독서 노트를 쓴 책은 신유진 작가님의 15번의 밤이라는 에세이예요. 저는 에세이 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참에요. 네, 15번의 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신유진 작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세이스트인데요. 그분의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멈추게 하고, 정말 표현력, 섬세한 표현력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작가라서 굳이 제가 독서 노트를 준비를 해서 썼습니다. 에세이 독서 노트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요. 좋아하는 문장 아니면 정말 탁 꽂힌 문장이 있잖아요. 에세이는 되게 문장이 많이 꽂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적고, 내가 왜 그 문장이 좋았는지 이유도 적고, 또 이 문장에 기반한 나의 경험, 나의 기억, 추억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적기도 하고 내 생각을 전체적으로 적어둡니다. 되게 에세이는 좋은 문장이 많기 때문에 독서 노트보다는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 세 문장을 뽑아 그 밑에 저의 사유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을 한 책은 이번에 읽은 헤르만 헤세의 게르트루트예요. 게르트루트인데 저는 헤세 전용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헤세의 책을 읽고 바로바로 요약 정리를 하는 헤세 노트인데 필사하는 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게르트루트를 읽고 좋았던 문장과 저의 사색들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책 한 권에 좋았던 문장을 거의 다 옮겨 적는 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책은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인문학 독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 소유냐 존재냐는 철학에 가까운 인문학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9칸을 나누고 프롬이 얘기하는 각각의 핵심을 요점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재독할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 내 삶이 소유의 방식인가 존재의 방식인가 이 독서 노트를 쓰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었던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은 반드시 독서 노트로 남겨놔야 돼요. 그 다음 독서 노트를 쓴 책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 독서 노트에 적었는데 바로 뭐냐면 김초엽의 양면의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 책은 소설집이잖아요. 그래서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각 단편마다 짧게 요약을 하고 좋았던 문장 하나씩을 따로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했고 핵심 키워드도 적어봤고 인상 깊은 점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저의 생각도 또 적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양면의 조개 껍데기도 독서 노트를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니 에르노의 세월을 읽었어요. 이 세월도 소설이라 같이 소설 독서 노트에 적었고요. 문장 3개 정도 필사했고 나머지 핵심 주제를 4개로 분류해서 적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책은 아니 에르노가 거의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뭐랄까 줄거리도 없고 어떤 스토리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세이 같기도 해요. 그런데 소설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려다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럴 수 있는데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도 딱 정해져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기억을 사로잡기 위해, 그러니까 오늘도 기록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을 잡기 위해서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어린일 때부터 노년이 되는 그 과정을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도 아니고 자기의 기억인데 내가 안 나오고 우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세월, 우리가 함께 지나온 그 시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책도 반드시 독서노트에 기록을 해둬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 에르노 책을 선택한 이유는 번역자가 신유진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신유진 작가님이 프랑스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하시고 프랑스 문학을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에르노 작품도 꽤 많이 번역하셨더라고요. 아니 에르노의 문장과 제가 좋아하는 신유진 작가님의 문장이 왠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저에겐 특별하고 좋았던 책이었어요. 제가 3월달에 14권의 책을 읽었는데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독서노트를 쓴 6권이네요. 독서노트 자체가 기억력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인 건 아니고요. 독서노트를 쓰면서 책을 재독하는 효과도 있고 책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노트를 잘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